제가 아까 일부에서 속인다고 속은 자신부터 반성하라 했더니만 어떤 자가 또 일부 댓글에 빼딱하게 글을 적었어요. 뭐라 적었느냐. 좌파 유튜버다. 안 그래도 이 가슴 아픈 사람을 갖다가 염장을 지르냐 식으로 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보수들이 이번에 저질렀던 잘못을요. 또 안 저지르겠습니까? 박근혜 때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고요. 이번에도 똑같은 잘못이 윤석열 때 같이 됐고 또 탄핵 이후에 똑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보수 대중들 다수가 그런 거짓들을 믿고요. 또 그렇게 말려들고 그걸 가지고 위안으로 삼고 한다면 이거는요 일종의 종교 정도다. 아니 종교보다 더한 무속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보수가요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거짓과 진실을 가릴 수 있는 힘을 가지지 않는 한은요 보수가 앞으로 해뜰 날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현실을 봐야 된다. 지금도 한번 보세요. 김문순이 홍준표니 오세훈이니 해서 하면서 보수판에 거기 줄 다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라고 보십니까? 문제는 그 사람들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숱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 여론조사들 내용을 보면요. 이제 탄핵 반대했다라는 사람들이 아주 갈수록 적어지고 있고 탄핵에 잘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늘어났어요. 중도도 기울고 있어요. 이것도 또 거짓이다라고 하고 싶습니까? 매사를 전부 거짓이고 전부 부정선거면요. 솔직히 말하면 보수는 대한민국에서 정치 세력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기 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대선 승부가 쉽게 되겠느냐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의 후보들 그 중에 경선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이재명이하고 붙었을 때 이길 확률이 0.1%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지지하거나 중도에서는 이제 가장 다가와 있던 법망까지 피했고 8대8 탄핵도 됐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재명에게 저항할 사람이 없어져 버렸고 윤석열 보수 정권을 마치 부패 정권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선동을 해갈 건데 대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전 대선이 제대로 안 된다고 봐요. 5월 12일까지 후보 뽑아가지고 그 뒤에 등록하고 그래서 5월 18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 선거운동 하는데 20일 선거운동에서 되겠습니까? 이재명이는 혼자 뛰어왔고 보수는요 갑자기 치르게 된 조기 대선에서 얼렁뚱땅 후보 뽑아가지고 20일 뛰면서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 힘이 비슷해도 되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힘이 비슷한 게 아니라 보수가 지금 풍비박산이 난 상태에서 뭘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이준석이나 한동훈이도 서울 나올 줄 모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수가 1대1로 이재명이하고 붙어도 기존의 보수의 잠룡이라고 하는 사람들로서는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이 높지요. 이재명이 지지율보다 찍을 사람이 없다. 아무도 없다가 2, 3%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찍을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기권을 할지언정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을 찍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밖을 벗어나서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보수가요, 처음에 말한 대로 1월달에 약속대로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계속 치열하게 싸웠어. 보수가 지금 탄핵이 8대0이 나왔을 때 거센 저항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이 예측되었더라면요, 8대0을 쉽게 못 때리겠죠. 근데 시간 끌면서 보수 김 뺐다라는 게 지금 입증되는 거 아니에요? 왜 2월 25일인가 본론 종결해 놓고 한 달 하고도 한 열흘을 뭐 하면서 시간을 끌느냐. 40일 동안 보수가 진이 빠지기를 기대했고 실제로 3월 달에 보수가 진이 제대로 빠지고 피크가 아닌 꺾여서 한참 내리막일 때 탄핵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탄핵 판결의 시점, 보수가 지치기를 기대하는 것, 또 보수의 리더들이 그 국민의힘이나 윤통이 리더 아니에요? 침묵을 지키고 3월달 내내 가만히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보수는 피크인 1월 중순에 탄핵 판결이 나왔더라면 달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8대0을 생각했다가 중간에 좀 겁을 먹었죠. 근데 시간을 끌고 가보자. 시간을 끌어보니까 역시 힘이 빠져. 그래서 그대로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덕수 총리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는 그렇게 사람을 두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밖에서 제3의 후보를 찾아서 추대하는 행식으로 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그게 말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빙빙 돌리다가는 결국은 시간 다 잡아먹고 손도 못 써보고 국민의힘 자들이요 대선 후보를 어지간하면 포기하겠습니까? 노골적으로 너가 안 된다 한덕수 해라 이렇게 해야 될까 말까 한 수준이에요. 저는 제가 한덕수 총리를 민다고 이게 100% 된다고 안 봅니다. 왜? 국민의힘의 방해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밀어서 가능성을 높이려면 한덕수 총리가 대안이다라고 딱 집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뭐 제3의 후보를 찾자면 찾는다가 한 보름 지나고 또 개나 소나 한 명씩 추천하고 그러다가 국민의힘은 경선 들어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손도 못 써보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후보 내지 말고 제3후보로 하자라고 하는 세력들이 허지부지해지고 그래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민의힘의 쌍권은 퇴진해야 된다. 쌍권이 있는 한은요. 지금 있는 잠룡들로 경선을 진행해서 그중에 하나를 해가 적당히 지주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난 저 쌍권의 정체성에 대해서 솔직히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쌍권은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 윤통과 더불어서 엄청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후보를 내면 안 된다. 그래서 후보를 내지 마라.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더해가지고요. 후보를 안 내면 그럼 어떤 후보를 하자 말인가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총장을 하자. 어떤 사람들은 또 요즘 뜨는 젊은 사람을 내세우자. 뭐 이래가지고 갑론을박해서 한 열흘 보름 떠들다가 세월 다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 허지부지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한덕수가 어떠냐, 한덕수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던져버리는 게 화두로 저는 시간을 절약하고 오히려 문제 초점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빙빙 돌리다가는 이 남은 2달도 안 되는 시간, 지금 2달도 안 남았죠. 6월 3일 날 선거하는데 2달도 안 남은 시간에 언제 후보를 압축시켜서 언제 국민의힘 내부를 정리하고 그리고 추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반 이재명 개헌연합을 주장한 거는 개헌이란 말을 안 넣으면요, 반 이재명 연합이 안 됩니다. 원식 국회의장조차도 대선날 같이 개헌하자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안 될 거예요. 숱한 사람들이 개헌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축소된 상황에서 반 이재명 반대하는 사람 다 모여라면 어쨌든 그 사람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개헌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건 나중에 문제잖아요. 한덕수가 당선되고 난 뒤에 개헌 문제가 논의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개헌안을 갖다가 다 만들어 놓고 여기 도장 찍으라고 후보 추대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 같은 것은 안 된다.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 중에 탄핵은 되고 국회 예산은 안 되는 이런 모순들도 고치고 우리가 이번에 봤잖아요. 헌재 그리고 공수처 그리고 판사들 국수본 이런 거 다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관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헌안에 다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체제에서는 불필요하거나 부정이 타기 쉬운 기구들은 없애버려야 된다. 그것은 선거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개헌에 착수할 때 의견을 내고 싸워서 관철시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일단 이 선거는 개헌을 하겠다라는 사람 중에 경쟁력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경계를 안 하려면 저 사람은 정치적으로 야욕이 없다. 무색무취하다. 자기 세력이 없다 해야 그런 사람을 갖다가 앞에 세우는데 찬성하지 정치적으로 욕심이 대단하고 야욕이 있고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될 것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4월 2일 보궐선거에서 전남 담양에 보면 자 이재명이가 담양 선거에 직접 갔어요. 아마 담양 선거에 지원을 안 간 민주당의 지도부를 찾기 어려울 거예요.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조국당을 여기서 꺾어버리려 했는데 실제로 조국당 후보 무명 후보한테 져버렸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겠어요? 한마디로 호남에서 이재명에 대한 호남 대중들의 지지가요, 마지 못해서 지지하고 과거에 노무현보다 또 문재인보다 더 이재명이를 찍어주기가 참 주저된다. 그런데 국민의힘하고 둘이 논다면 이재명이를 찍을 수밖에 없다.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호남 출신으로 더 이재명보다 경쟁력이나 도덕성에서 경력에서 월등히 우월한 사람을 내면 이건 정리가 쉽게 된다는 겁니다. 호남에서부터도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를 반 이재명 연합의 대선 후보로 추대해야 된다. 왜 추대라는 말을 썼냐? 추대하지 않고 거기에서 경선을 한다든지 어쩌든지 하면요, 그때는 쌈박질
일을 벌여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대하니까 본인이 임기를 1년 안으로 단축해서요. 당선되면 바로 개헌에 착수하고 돌아난 나라를 갖다 안정시키고 그렇게 물러가니까 추대 아니에요. 만약에 정상으로 경선에서 뽑혔으면 5년 임기 채워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민주적인 절차다 아니다, 한덕수가 뭐 경쟁력이 있냐 없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있다고 주장하는 쪽과 없다고 주장하는 쪽이 대립해서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커진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자, 지금 20일 아주 짧은 경기이기 때문에 한 분만 앞서 나가버리면 그야말로 게임이 그냥 그대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톤 같이 41.19km를 뛰는 것과 50m 달리기 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50m에서는 앞서간 사람이 그대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선거 기간이 오히려 덕이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덕수 추대를 말하는 겁니다.